왜 아이들은 20년 전 그 편지를 이렇게 숨겨두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은빛나무입니다. 오늘 쌀독 밑에서 발견한 작은 상자 하나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 몰랐던 아이들의 숨겨진 마음이 담겨 있었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편지를 발견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쌀독 밑에서 나온 작은 상자. 1장. 쌀독 속 오래된 작은 상자 발견. 햇살이 부엌 창을 스쳤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쌀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쌀독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발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작고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쌀독을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바닥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나? 손으로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손끝이 거칠었습니다.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나무는 색이 바랬습니다. 표면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낡은 경첩이 삐걱거렸습니다. 안에 종이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이들의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한 크레파스 글씨, 하트와 별 그림, 색색의 크레파스 자국. 첫 번째 편지를 읽었습니다. 큰아이의 글씨였습니다. 파란 크레파스로 쓴 글씨였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도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해요. 사랑해요. 짧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느낌표도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둘째 아이의 글씨였습니다. 빨간 하트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조금 삐뚤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편지 모서리마다 작은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최고예요. 엄마가 제일 좋아요. 글씨 옆에 우리 가족을 그린 그림도 있었습니다. 4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세 번째 편지도 펼쳤습니다. 막내의 글씨였습니다. 글자가 큼직했습니다. 노란색 별 그림도 있었습니다. 별이 5개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힘내요. 엄마 웃어요. 짧지만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글자가 삐뚤삐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러웠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 맑은 목소리, 엄마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편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크레파스 자국이 손에 묻었습니다. 파란색 가루가 손끝에 묻어났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를 무릎 위에 펼쳐놨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각 편지마다 아이들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이걸 썼던 걸까요? 왜 여기에 숨겨뒀던 걸까요? 그 작은 손으로 글씨를 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크레파스를 꼭 쥐고 한 글자 한 글자 쓰던 모습, 손으로 편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종이가 부드러웠습니다. 오래되어 약간 바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시 접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20년 전 그 힘든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2장 20년 전 힘들었던 그 시절. 20년 전 아이들이 어릴 때였습니다. 큰아이가 9살, 둘째가 7살, 막내가 5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직장을 다녔습니다. 남편도 바빴습니다. 집안일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6시에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야지 하고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시켰습니다. 옷을 입혔습니다. 7시에 아침을 먹였습니다. 큰아이는 밥을 잘 먹었습니다. 둘째는 편식이 심했습니다. 막내는 밥보다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빨리 먹어 하고 재촉했습니다. 8시에 학교에 보냈습니다. 큰아이와 둘째는 학교에 갔습니다. 막내는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바쁘게 준비시켜 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9시에 출근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회사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7시였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뭘 해먹일까 고민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아이들 숙제를 봐줬습니다. 큰아이는 수학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둘째는 받아쓰기를 해야 했습니다. 막내는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부엌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였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자주 울었습니다. 화장실에서도 울었습니다. 샤워하면서도 울었습니다. 출근길 버스에서도 울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몰랐습니다. 잘 지내지? 물어봤습니다. 응, 잘 지내 대답했습니다.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힘들지 않은 척 했습니다. 괜찮은 척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늘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알고 있었나 봅니다. 제가 힘들다는 걸, 제가 우는 걸, 제가 지쳐 있다는 걸,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썼나 봅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다는 걸,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편지를 다시 펼치자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하나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3장 편지 속 아이들의 마음 발견.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뒀습니다. 편지를 한 장씩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도 글씨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못 봤던 글이었습니다.
연필로 작게 쓰여 있었습니다.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울었어요. 몰래 봤어요. 엄마가 안 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착한 아이가 될게요.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척 해줬습니다. 큰아이는 언제 봤던 걸까요? 문틈으로 봤던 걸까요? 아니면 화장실 밖에서 들었던 걸까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둘째 아이의 편지도 뒤집었습니다. 하트 그림 옆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빨간 크레파스로 쓴 글씨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 때문에 힘드시죠? 착한 아이가 될게요. 말 잘 들을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둘째는 자기 때문에 제가 힘들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이들 잘못이 아니었는데, 아이들은 잘하고 있었는데, 막내 아이의 편지도 펼쳤습니다. 글씨가 더 크고 삐뚤했습니다. 노란 크레파스로 쓴 글씨였습니다. 엄마 힘내요.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요. 엄마 웃어요. 엄마 예뻐요. 편지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하트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크레파스 자국이 약간 번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손으로 만진 흔적이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얼마나 어렸습니까? 9살, 7살, 5살. 그렇게 어린 나이에 저를 걱정했습니다. 엄마를 위로하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쌀독을 다시 봤습니다. 왜 하필 쌀독 밑이었을까요? 왜 여기에 숨겨뒀을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매일 쌀을 꺼냈습니다. 아침마다 여기에 왔습니다. 이 부엌에서 가장 자주 가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편지를 발견하면 힘이 날 거야.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작은 마음으로 셋이 함께 상의했을 겁니다. 엄마한테 편지 쓰자. 어디에 두지? 쌀독 밑에 두면 엄마가 찾을 거야. 상상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책상에 모여 앉아 편지를 쓰던 모습, 크레파스를 고르던 모습, 하트를 그리던 모습, 서로 편지를 보여주며 웃던 모습. 거실로 갔습니다. 오래된 라디오가 선반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즐겨 듣던 라디오였습니다. 켰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지를 무릎 위에 펼쳐놨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종이가 부드러웠습니다.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지금에서야 알겠습니다. 제가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를 아이들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부모로서의 제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4장 부모로서의 나를 돌아보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바라기 밭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꽃은 없었습니다. 앙상한 줄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큰아이가 7살 때였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 꽃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해바라기 밭에 갔습니다. 큰아이는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둘째는 꽃을 만지며 좋아했습니다. 막내는 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큰아이가 놀다가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돌이 있었습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아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고 달랬습니다. 손수건으로 피를 닦아줬습니다. 집에 돌아와 약을 발라줬습니다. 아이는 금방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안 아파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울었어요. 그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때도 아이는 저를 걱정했습니다. 겨우 7살이었는데 자기 아픔보다 엄마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둘째 아이도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습니다. 친구가 둘째 지우개를 빼앗아 갔습니다. 둘째는 속상했을 겁니다.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혼자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왜 말 안 해? 엄마한테 말했으면 선생님께 말씀드렸을 텐데. 물어봤을 때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힘드실 텐데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요.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상한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막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이집 다닐 때였습니다.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말을 짚어보고 알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물었습니다. 막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바빠서요. 괜찮아요. 5살이었습니다. 5살 아이가 엄마를 배려했습니다. 아이들은 늘 저를 배려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제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제가 힘들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착하게 굴었습니다. 더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아이들의 그 마음을, 아이들의 그 사랑을 저는 늘 미안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충분히 시간을 내주지 못해서, 더 다정하게 대하지 못해서, 더 많이 안아주지 못해서.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다는 걸,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걸.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크레파스 자국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아이들이 좋아하던 색깔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고른 색깔들이었습니다. 왜 그 말이 그렇게 아팠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힘드시죠? 아이들도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이들도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편지 이야기를 해줘야겠다고, 고맙다고 말해야겠다고. 5장.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다음 날 아이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큰아이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둘째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막내는 근처에 살았습니다. 오후 2시쯤 모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거였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반가웠습니다. 저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너희가 쓴 편지야. 쌀독 밑에 있었어.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편지를 보더니 입을 벌렸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큰아이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자기가 쓴 편지였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걸 썼어요? 기억도 안 나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릴 때 글씨를 보며 웃었습니다. 둘째도 자기 편지를 받았습니다. 빨간 하트 그림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와, 이 그림 봐요. 완전 어렸을 때네. 하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막내는 편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그때 힘드셨죠? 저희가 몰라서 미안해요. 저는 막내를 안아줬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있어서 행복했어. 너희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큰아이가 편지 뒷면을 봤습니다. 자기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엄마가 우시는 거 봤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엄마를 웃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편지만으로도 충분했어. 너희가 엄마를 생각해 준 것만으로도 힘이 됐어. 둘째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셋이 같이 편지 썼어요. 기억나요. 책상에 모여 앉아서요. 맞아. 크레파스로 같이 썼어. 막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쌀독 밑에 두자고 한 건 큰오빠였어요. 큰아이가 웃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쌀독에서 쌀 꺼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두면 발견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앉아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부모가 됐어요. 애를 키우다 보니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맞아요. 일하면서 애 키우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둘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마워요. 저는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셋 다 한꺼번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고마워. 너희가 이렇게 자라줘서, 너희가 이렇게 착해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냄새가 났습니다. 예전처럼 포근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제가 요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 아이들이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즐겨 먹던 반찬들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근황을 물었습니다. 아이들 자식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자주 모이자. 엄마도 이제 혼자시잖아.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둘째와 막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자.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뒤 저는 상자를 다시 쌀독 밑에 넣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바라기 밭에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내일은 해바라기 밭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름이 오면 다시 꽃이 필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러 와야겠습니다. 오늘 쌀독 밑에서 발견한 작은 상자가 제 마음을 이렇게 울렸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편지 한 장에도 담긴 사랑과 배려를 저는 2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죠. 여러분도 혹시 오래전 잊고 지낸 누군가의 마음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작고 사소한 순간 속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은빛나무와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작가의 마음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